네, 계속해서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대 세포분자병리학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 세계 코로나19 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어제 중국의 8만여 명의 확진자 수를 따라잡더니 오늘은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확진자 수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랬습니다. 네. 미국이라고요? 예, 그동안 중국이었잖아요. 네. 8만 1,000명 수준에서 중국은 지금 뭐 많이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도 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가 됐습니다. 중국을 넘어섰고요. 8만 6천 명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오랜만에 LA에 계신 고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80대신데 집 밖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을 보시면 지금 1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만 명대 두 자릿수를 찍은 게 미국이 유일한데 처음 만 명을 넘은 게 19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만 명이면 8일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예, 속도로 물론 늘고 있네요. 뉴욕주가 가장 많은 비중인데 뉴욕주가 거의 한 50% 가까이 맞습니다.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뉴욕주는 확진자 폭증을 수가요. 하고 있는 예. 상황으로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고요. 전국은 괜찮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다른 지역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설 교수님. 네. 앞서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폭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초기 대응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처음에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4월에 날씨가 좋아지면은 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될 거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기에 아주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이제 차단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죠? 뭐 마스크를 안 한다든지 또 불법 체류자가 많다든지 또는 보험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병원을 못 가고 조용한 전파자로서 계속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 예컨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병원이 포화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우한이나 또 우리 대구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의료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증가 폭이 그 기울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그래서 3주나 6주 후에 뭐 최고 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언제쯤 이 상승세의 변화가 있을지 이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환자가 폭증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고 보니까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한 대를 갖고 2명의 환자가 쓸 수 있게끔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료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잡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유럽의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70살이 넘는 이제 71살의 찰스 왕세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각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아마 이제 영국 외무상을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가격리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전국 지금 유럽 중에서 이렇게 정상급이 이제 감염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존슨 지금 총리가 일단 감염이 돼서 격리하고 있고 또 찰스 왕태자가 지금 또 격리가 돼 있고 왕실도 그렇고. 돼 있죠. 예, 이게 내각도. 왜냐하면 누구한테 오면 보니까 모나코에 있는 알베르 2세한테 네. 이제 만난 옮겼어요. 적이 그러니까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유럽이라는 게 또 왕족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족들 간에 또 서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되면 유럽에 있는 왕가들이 상당히 감염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이제 전망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내적인 요소가 많아서 네.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확산세를 멈출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게 섬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떤 지금 또 EU도 탈퇴를 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또 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영국 의회 보면 거기 의사당에 보면 빽빽히 앉아서 이제 서로 옆에 앉아서 질문하고 막 바로 앞에서 토론하고 이런 게 영국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최근에 영국 의회를 보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네. 거의 멀리서 질문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영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걸 아주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가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맞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좀처럼 기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사망자가 거의 1000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달 한 10일 걸쳐서 사망이 145명에 거의 이르렀는데요. 이탈리아는 어제 하루만 사망자가 거의 1000명이 육박하게 나왔으니까 거의 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하기로는 약간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전혀 그런 조짐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하다가 새로운 폭발 양상으로 다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는 전혀 뭐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전 교회에 지금 사망자 시신으로 거의 뭐 교회가 다 찰 정도고 또 한 지역에서 시신들을 처리를 못해서 군용 트럭으로 다른 지역으로 시신을 이송할 정도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산세를 꺾기는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지속세는 좀 더 네.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중국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25일에 자정회기에서요,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사실 후베이성 안에 우한이 있는데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 조치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쇄가 풀려서 이동을 하려고 했던 시민들이요, 다른 이웃 주민들한테 항의 시위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리를 넘어서면 후베이성에 사시던 분들이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지 말라고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심지어 뭐 이 경찰차를 뒤집는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사실상 이렇게 네. 시민들이 집단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폭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차를 뒤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에 대한 이제 충돌인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또 이 지자체 경찰 간의 충돌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드디어 후베이성의 봉쇄가 풀리자 그동안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외지로 네. 문제는 후베이성 쪽에 황메이현이라고 하는 곳에 기차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성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성에 이 지우장시라고 하는 곳에 기차역이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차역에 가려면 아까 보신 장강대교를 건너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 장강대교를 건너가는 겁니다. 외지로 가기 위해서. 걸어서. 예,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통관을 시켜주는데 엄격하게 검사를 한 거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차표가 있어야 되고, 녹색 카드, 건강하다라는 증명, 목적지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제대로 가지고 외지 나가는 거 맞느냐? 기차 타러 가는 거 맞느냐? 혹시 또 우리 시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경찰이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니까 후베이성 주민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우장시 경찰이 이 경계를 좀 침범해서 네. 선제적으로 건너와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황매희형 경찰이 너희 지역으로 물러나라. 경찰 간의 충돌이 붙은 겁니다. 지우장시 경찰이 황매희 전의 경찰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네. 이때 황매희형, 그러니까 후베이성 주민들이 와서 화가 나서 저쪽 경찰차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폭동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중앙정부는 봉쇄를 풀었지만 지방정부 간에는 지키려는 쪽과 나가야 하는 쪽의 충돌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안타깝게 전망이 되네요. 네. 여전히 뭐 중국 내에서도 후베이성 주민들에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설 교수님, 예. 중국 내 확진자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 뭐 갑자기 또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중국 내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이제 여전히 이제 정보 통제가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와 또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하나는 지금 이제 후베이성의 봉쇄를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무증상
또는 아주 경증, 그래서 네. 무증상에 가까운 경증 또는 재발현, 그러니까 퇴원을 했는데 다시 이제 재발현을 보이면서 감염 증상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없다. 네. 이 범주에 넣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외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내부에 환자가 없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쇄가 풀려서 후베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옛 직장을 찾아서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전문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중국에는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봉쇄가 풀려서 후베이성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이라든지 무증상에 가까운 경증이라든지 또 재발현된 사람이라든지 또 이번에 중국이 유럽 일부 국가에 제공한 그런 진단 키트의 품질에 예. 문제가 그런 되었기 얘기도 때문에 있었죠. 그런 품질이 안 되는 진단 키트로 진단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퇴원을 시킬 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또 중국 내에서 이런 봉쇄가 해제되었을 때 향후에 중국 내에서 어떤 재발현 양상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본 얘기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올림픽이 연기된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명이 하루 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도쿄에서는요. 외출 자제를 촉구하고 이번 주말에는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종 의원님, 네. 아베 총리의 부인 얘기가 나와요. 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뭐 네. 연예인들이랑 꽃놀이를 간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벚꽃놀이를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한 해 가장 기다리는 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일본이 이번에 이제 올림픽 연기를 한 다음 이후에 굉장히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쿄도 같은 경우에 도쿄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도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 보면 일본이 굉장히 확진 자체를 검사 자체를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역 감염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네. 더구나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원인이 바로 이 벚꽃놀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벚꽃놀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와서 거기서도 뭐 술도 먹고 또 같이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도쿄도지사가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에 여사가 벚꽃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돌 그룹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 이제 SNS에 올라왔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총리 부인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아이돌 그룹들하고 저렇게 어울려서 사진 찍는 게 과연 네, 맞느냐? 일본의 주간지가 취재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 이제 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네. 뭐냐면 사실 일본에서는 뭐 설 교수님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떤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곧 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총리 부인의 어떤 이 정서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그런 사태도 우려되가 있는 겁니다. 네.